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끗의 올인입니다. 현재 시각 2025년 7월 1일 오전 6시 49분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비트코인 그동안에 무빙들이 참 되게 위아래로 다양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비트코인 먼저 이렇게 차트를 살펴볼 건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던 관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예전 전고였던 약 109K 요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과 그 다음에 12월부터 이어져오던 요 하얀 색깔 빗각 있죠. 요 사이 공간에서 매물대를 좀 만들어 줄 거다. 요 사이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딱 그거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 살짝 삐져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은 현재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1시간봉 먼저 살펴볼까요? 자, 1시간봉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노란 색깔 하나의 채널링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 채널링 안에서 지금 위아래 이렇게 탁탁 찝어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노란 색깔 상단을 조금 채워주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보여지죠. 자, 이런 모습들은 조금 안 좋다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좋은 그림은 분명히 아니다. 그림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리고 1시간봉 또 이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뭐 크게 무빙의 특이사항이라고 볼 거는 이제 이게 6월 30일 새벽에 있었던 이 저점 그리고 요때가 6월 30일 오후 6시에 있었던 저점 이 두 저점을 비교해 보면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높은데 RSI는 더 낮은 하락 다이버전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시간 봉에서만 나왔느냐 1시간 봉에서만 나왔느냐를 놓고 보게 되면은 조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시간 봉 볼게요. 4시간 봉. 이게 지금 6월 30일 새벽 1시 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6월 30일 오후 9시 봉입니다. 자, 포지션은 상대적으로 좀 더 위에 있죠. 자,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상대적으로 RSI는 좀 더 낮게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락 다이버전스. 하루 내에 있었던 하락 다이버전스가 1시간, 4시간 봉에서 각각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하락의 힘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구간만 하락 다이버전스를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 전에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RSI를 놓고 보게 되면은 RSI는 지금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RSI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맞고 나서 빠질 때 이렇게 원웨이로 하나의 어떤 기울기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빗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빗각대로 쭉 과매도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깨고 올라오는 무빙이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떨어지기 위한 반등인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떨어지기 위한 반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RSI가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던 것들을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반등하고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RSI에서는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조금 일단 당분간은 좀 하락의 확률이 높습니다. 하락의 확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고 이제 이 추세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받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내려오는 요 무빙이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오게 되면은 아마 상승 다이버전스를 걸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나오는 요 조정이 그 대세 상승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불장이죠. 대세 상승장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조정이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해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먼저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갈 겁니다. 먼저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나중에 대세 상승장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알트코인도 같이는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불장이라는 이름의 어떤 상승은 비트코인이 먼저 시작을 하고요. 알트코인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알트코인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 것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그렇게 바라보냐면은,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 전체 이 지점이 2017년 불장 고점이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2021년 불장 고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요하고 오래된 빗각을 위든 혹은 아래든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힘이 발산이 됩니다. 굉장히 큰 힘이 발산됩니다. 지금 이 빗각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빗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년부터면 거의 한 7, 8년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 정도 빗각을 위로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가 차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빗각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굉장히 큰 힘을 발산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조정을 끝내고 나면은 상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빗각 여기거든요. 이 윗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데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더라도 결국은 요 라인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대로 상승의 확률이 높고 이때 나오는 상승은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챕터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세 상승장은 이렇게 한 번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 걸 예상해 봐야 되느냐? 그리고 반대로 이게 안 빠지고 올라갈 거면은 어느 가격대까지 와야지 우리가 이대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시간봉 한번 살펴보고요. 자, 4시간봉에서 이제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까지를 볼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노란 색깔 라인과 요 하얀 색깔 채널 라인, 이 하얀 색깔 라인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까지는 빠질 수가 있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위치가 약 97K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겠지만 왜냐면 이게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닿는지에 따라서 가격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약 한 97에서부터 98K 정도까지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지를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만약에 이런 지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이 저점이 될 거라면 이 지점을 찍고 나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 지점을 찍고 나서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약간 이렇게 늘어지면서 스멀스멀 올라간다. 이러면은 높은 확률로 빠지기 위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만약 올라간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야지 우리가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 전고였던 약 109K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요 노란 색깔 라인 있죠? 요 노란 색깔 라인. 이 구간 사이, 그러니까 이 두 구간을 돌파를 해버려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지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돌파를 해야지 우리가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조금 올라가도 그냥 떨어지기 위한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금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여진다. 높아 보여지고 요런 구간 잘 보셔라. 만약에 이런 구간까지 채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이런 위치까지 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도 반등이 좀 나올 거거든요. 반등이 살짝 나올 텐데 여기서 반등이 살짝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V자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이 지점이 기본적으로 저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지점이 아니라면 이런 지점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거는 또 내려오는 무빙을 보면서 어느 지점이 조금 더 저점에 맞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려올 때 저점이 만약에 이렇게 잡히면은 그 무빙에서 그리고 캔들에서 이게 좀 티가 납니다. 이게 저점이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캔들의 모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봉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세 개의 양봉이 나왔죠. 세 개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개 양봉 자체가 뭐 제자리 걸음하는 세 개 양봉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방향성 자체가 나름 그래도 상승으로 조금 이렇게 의미 있게 올라가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 이건 음봉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속 양봉 혹은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 세 개의 캔들 몸통을 하나의 몸통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캔들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 잘 보일 수 있게 제가 색깔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지점 있죠. 가운데 지점.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이 지점을 캔들 하나 혹은 두 개 그리고 혹은 세 개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세 개 이 정도의 캔들을 써서 이 가운데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을 몸통으로 뚫어내면은 요 다음에 이어지는 캔들도 음봉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음봉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일봉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캔들 하나로 얘를 이탈을 해버렸죠. 돌파를 해버렸죠. 몸통으로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봉 마감이 중요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현재 시각 기준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지는 캔들은 음봉일 확률이 높다. 물론 요 다음에 얇은 어떤 뭐 캔들이 하나 나오더라도 요 다음에는 결국은 조금 굵직한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의 모양들도 조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확률이 높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점들 좀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 좀 내용들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